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대위기 전조, 금융실물 괴리, 주식과 부동산 버블, 다시 IMF 온다. 한국 최고 경제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 상황과 대책, 그리고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부동산 주식 거품은 새로운 경제 위기 전조가 된다. 경제토크, 장민 한국금융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와 닷컴 버블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실물과 분리된 금융거품 때문에 생겼다. 자영업과 서비스업 회복 대책 없으면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와 매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전 조사국장이 한국경제진단과 대책, 세계 경제 엘리트는 그리고 지금 왜 위기를 대비하고 달러를 모으고 있는지, 그들은 왜 지금을 조심하고 위기를 말하는지, 또 위기 앞에 구명정을 마련하고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위기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피할 길을 찾고 또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기업 죽이기, 기업 선발목의 혈안인데요. 재벌과 노동자를 분리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미래는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는 건데요.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그야말로 한국의 경제 분석과 전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를 거친 경제 분석과 전망은 정부 정책의 수립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투자가 한국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조사국장은 공식 기자회견 외에는 입을 거의 열지 않고 퇴직 후에도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인 한국금융연구위원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국은행 조사국장을 역임 후에도 조사국장 노하우를 잘 살려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심각한 현실 경제에 어디로 갈까라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면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장 연구위원은 장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핵심은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와 분리되어서 과열되는 현상은 새로운 경제의 전조라면서 경제위기의 전조라면서 예나 지금이나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유동성에만 의존한 자산 가격 급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고, 심지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나와도 이미 생활 패턴이 바뀌고 공급망 위축, 교역량 축소는 지속될 것이고, 대면 서비스업인 한국 허리이자 일자리 핵심인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힘들 것이면서 동시에 경제는 V자가 아니라 U자 또는 L자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V자 반등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최상의 경우에도 U자, 그래서 매우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심지어는 L자로 해서 쭉 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일종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푼 돈이 새 위기 씨앗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식과 부동산에만 이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3%를 기록하여서 외환위기 때는 1998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최저의 성장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도 4분기 3.28%도 더 충격적이고 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3, 4분기가 전분기 대비 플러스가 나와도 3분기와 4분기 동안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가 많이 나와도 그것은 외국에서 봉쇄 조치를 풀면서 실은 잠깐 늘겠지만 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라고 해도 2019년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지적한 한국 경제 현안은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소득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과 금융 괴리가 가장 큰 문제고, 소득의 양극화, 경제 성장력이 이제 거의 이제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에 있어서 큰 위기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 비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실물 경제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위기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금융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서 과열되면 새로운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면서 2000년 버블 붕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모두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과 분리되어서 과열형상을 보이다가 위기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외화차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융버블이 된 상황이고, 요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시장에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폭탄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새로운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폭탄이 응축되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겠죠. 백신이 그리고 나와도 예전 경제 상황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사태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세계 교역량이 축소될 상황이 지속되며 음식점, 카페 같은 대면 서비스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V자 반등보다는 U자형, L자형이 될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졌다가 계속 가다가 이제 나중에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예 떨어졌다가 아예 반등을 못하고 계속 1, 2년이 아니라 이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자산 버블이 그야말로 이어지고 있죠. 그동안 정부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지출 여력도 이제 없고, 금융도 0%대에서 한은도 돈 풀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버블 붕괴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 핵심은 정부가 실물과 기업을 무조건 살려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업이 실업자를 흡수하고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시중의 상승 기대치를 낮추는 조치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이제 신뢰를 이미 잃은 거죠. 음식업, 숙박업, 자영업, 대면 서비스업은 근로자들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일자리인데요. 식당이 이제 약 80만 개, 여기에서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근로자들이 더 이상 갈 곳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번 사태로 교역량이 줄고 투자도 감소했고, 당분간 이것이 이어질 것이고 경제 효율을 높이는 새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유연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은 배에 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배 안에 함께 타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는데도 서로 먹을 것만 달라고, 그리고 배가 침몰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쥐들이 앞쥐를 따라가면서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중이 깨어나야 될 걸로 저는 꼭 그렇게 기대하고 싶고, 그분들이 다 깨어나서 야말로 우리 폭주를 멈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학개미들 주목, 코로나 2차 폭락장 온다, 이런 제목도 있고요. 렘데르시비르 일병당 46만원, 중환자 1명당 277만원 든다. 이게 이제 제약품이 나오더라도 돈이 없어서 또 먹지도 못할 그런 환경이 처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제약상 큰 파도는 올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되죠. 한국의 주식 과열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도 또한 마찬가지죠. 다만 자기 집 여윳돈으로 융자 없이 꼭 필요한 부동산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가 지나면 반드시 우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가격은 반토막 나고 은행들은 이제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경매로 헐값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을
뜯어가고 올리고 있죠. 공시가 120% 내에서 임대료를 정해라. 표준 임대료 폭탄 나오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부에서 그야말로 사적 영역을 다 침범해서 감내라 대치나라 했을 때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자율 기능이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공시가의 120%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9월 1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표준 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발의안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를 정하는 표준 임대를 도입하고, 표준 임대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동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2.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주변 실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5%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을 도모한 채, 자, 정부가 임의적으로 이제 120%를 반영해서 계산하면 표준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주택 시세의 약 78% 수준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 원의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인 아파트라면 최대 7억 8천만 원까지 전세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 비율이 40% 넘는 것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상한선에 따른 인위적 조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작용이 또한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월세로 돌렸을 때는 2.5%의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 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인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들이 계속된 반시장적,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정책이 계속된다면 IMF는 점점 더 빨라질 뿐 아니라 점점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터키를 찍고 베네수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수하며 종고 탄압, 세계 266개 단체에서 운에게 이제 항의 성화를 보냈는데요. 그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야말로 종교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266개 단체가 운에게 이제 항의를 보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은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 남는 것은 거지들, 힘없는 백성들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모든 것을 탓하게 지금 바쁘고 있죠. 전 정부 탓하고 광화문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여튼 대표적인 어떤 부분을 찍어가지고 그 탓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고 정부가 정신 차리고 기업을 그야말로 신주 다시 보듯이 왕 모시듯이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180도로 이렇게 전환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점점 IMF 상황, 그야말로 경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하면서 가능한 일을 꼭 해야 될 것이고, 달러를 모으고 온라인 사업을 하고 외국어를 익히고 외국과 교류하고 다양한 기술을 스스로 익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 집과 필수적인 부동산은 나라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인구 증감을 감안해서 핵심지 지역이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거품에서 무리해서 이렇게 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지더라도, 위기가 와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부정론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장 원리를 잘 우리가 파악해서 지금 무리해서 이 꼭대기에서 사지 말자는 것이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5년 또 이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5년, 10년 한국 경제가 만약에 버틴다면 5년, 10년 후부터는 다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대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윳돈으로 내 돈 융자 없이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무리해서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샀을 때는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또 다 융자를 했을 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융자 상환을 차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 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